국민연금은 개미지옥입니다. 국회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 향상시키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 상향시키면서 지금의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5천만 원 더 내고 3천만 원 덜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보고 여당에서는 청년 세대의 반발이 있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비판이나 비난을 감수하면서 결정을 했다 라고 말했고, 야당에서는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했다,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당과 야당은 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하며 국민 삶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 서명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연금 수명을 늘린 데에서 의미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워주고 지속 불가능한 연금 구조를 조금 연장한 것에 만족하면서 그들끼리 만족하는 합의를 축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득에서 열심히 떼어간 국민연금은 나중에 낸 만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야 되는 비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1988년 처음 국민연금이 소개되었을 때 보험료율은 3%였습니다. 이 비율은 1993년 6%로 2배 올랐고 1998년 IMF 이후 9%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8년 만에 다시 13%로 올랐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그때그때 바뀝니다. 60%였던 소득 대체율을 매년 0.5%씩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국민연금법은 2007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5년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40% 수준이었던 소득 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연금을 언제 수령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1988년 60세였던 연금 수령 나이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65세로 변경되었고 최근에는 67세 또는 68세로 변경하겠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점점 더 많이 내면서 더 적게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폰지 구조, 다단계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다단계 구조에서 개인의 구매력을 강제로 강탈한 다음에 국가는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고 단정하고 국가가 직접 개인들의 삶을 관리해주겠다고 보장합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 합의에서도 국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국가가 알아서 잘 관리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국민들의 믿음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투자의 신처럼 불려서 내가 은퇴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인구는 줄어들어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이들이 부양해야 되는 사람과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나라의 최악의 출산율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방치해둔다면 현대식 고려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 개미지옥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실납 같은 희망은 비트코인 뿐입니다. 개인과 국가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마지막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개미지옥의 시스템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외부의 에너지를 끌어와 내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에너지는 바로 비트코인이 됩니다.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더 이상은 투기적인 자산이나 국가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개미지옥 같은 우리나라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하루빨리 비트코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첫 번째, 국가는 미래 세대의 비트코인 저축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나 개인 국채로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거나 청년들의 구매력을 좀먹지 말고 개인의 비트코인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에 한하여 면제를 해야 하며 만약에 면제할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장기간 보유할수록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희소성 있는 글로벌 자산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개인이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비트코인과 달리 1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한 자산으로 분류하여 더 낮은 자본소득세를 걷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기준은 개인들이 장기적으로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여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체코의 경우 국민들이 3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본소득세를 면제시킴으로써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보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극적인 형태를, 체코는 적극적인 형태의 국민 비트코인 저축을 독려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면제를 통해서 장기 보유를 장려하면 차트를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사람보다 저축의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알트코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우하향하는 다른 알트코인이나 크립토에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비트코인만이 저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비트코인 접근성을 높이고 비트코인 소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른 국가들은 간편결제나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ATM 기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한정적이고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같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독점적인 권한이 갖는 문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기 위해서는 1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1,000원에서 2,000원 남짓인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의 100배를 갈취하는 것은 거래소들의 독과점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이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1,000원 수준으로 국내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출금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한다면 개인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소액결제 네트워크에도 접근이 쉬워져 일상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해지지만 국내 거래소는 무조건 더 높은 수수료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라이트닝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비트코인 접근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독점적인 권한을 해체하여 다른 사업자들도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물 금이나 은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수의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동네 금은방에서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으며 금을 실물로 보관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도 금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개인의 비트코인 접근성을 제한하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지갑에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개인들은 이런 개미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해야 비트코인을 공부할 마음가짐과 관심이 생깁니다.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일단 모으기 시작하고 나서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의 전략적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들을 한 단계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시행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점차 미국과 같은 길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홍콩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세계적으로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줄어듭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거래소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실물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경로는 줄어들고 있고 결국에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국가와 거래소의 통제를 받는 ETF로 되어 있는 종이 비트코인만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공부를 뭘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공부는 단순히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가격이 오르내리는 차트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늘려서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청년들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게 되었으며 개인의 저축이나 노동의 성과보다 자산의 가격 상승이 더 빠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 이 모든 질문이 비트코인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 의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16년 동안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는지,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은 이 개미지옥 같은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공부를 돕기 위해 비트코인 관련 서적을 정리했으며 이런 도서를 보는 것부터가 비트코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게 들어가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서 실물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실천을 해볼 수 있고 비트코인 풀노드 운영과 비트코인 결제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까지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을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세계의 복잡한 역학들과 산업들을 이해하면서 비트코인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 모두 꼭 비트코인 공부를 하고 실천하여 디스토피아로 변해가고 있는 절망적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